예, 숙제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금요일까지죠. 금요일까지고, 오늘 11시에, 저번 숙제처럼 조교가, 질문을 받고 대충 길잡이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오늘 밤 11시에 들어오시면 조교들하고 같이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숙제 제출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들 있어요? 숙제 풀이는 11시고요. 11시 반은 아니고 11시고 중간고사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5월 초는 넘어서 볼 것이고 그때 다시 등교해서 뭐 시험을 볼 수도, 그러니까 그렇죠?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등교해서 보도록 하고, 아니면 이렇게 숙제 꼭 그거 뭐죠? 그 말머리 잘 붙여서 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걸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그 말머리로 필터를 걸어서 다 모으고 채점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누락되시면 손해니까, 손해고 이제 감점도 있고 할 테니까 숙제 그 제출하실 때 말머리 잘 붙이시고 저하고 황혜희 쪽한테 분명히 보내시고, 그리고 첨부 안 하고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첨부 꼭 그건 다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잠깐 리뷰하고서, 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리스폰스 같은 것들 그려보기 위해서, 조교님 이메일은 저기 수업 웹페이지에 보면 여기 써 있고요. 수업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황혜지한테 보내시면 돼요. 20번도 더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 풀지 않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풀면 이제 그 타임 시리즈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풀지 않고 몇 가지 간단한 규칙들 있죠. 미분과 적분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과 시간에 대한 적분 관계, 그리고 뭐 파이널 밸류 시어렘이라든지 이니셜 밸류 시어렘 그런 것들 활용하고, 그리고 트랜스포 펑션들을 선형 시스템의 트랜스포 펑션은 분수 함수 분자와 분모의 이제 폴리노미알, S에 대한 폴리노미알들이 있는 함수로 표현이 되고, 걔들은 결국 분모가 1차와, 그러니까 분모의 폴리노미알은 결국에는 1차와 2차의 그 팩터들,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1차 리스폰스와 1차 함수와, 그러니까 분모의 1차식이 들어가 있는 파트와 2차식이 들어가 있는 파트들의 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리스폰스와 2차 리스폰스들의 선형 조합으로 그 출력을 기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각 1차 리스폰스, 2차 리스폰스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수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사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초반부랑 이제 마지막 부분, 거기가 이제 관심이 주로 있는 거예요. 결국 얘가 어디로 수렴할 것인지, 아니면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렴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니셜 밸류 시어렘 이용해서 초반부의 리스폰스, 초반부의 기울기라든지 초기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가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다 하면, 굉장히 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 파트 S 더하기 만 이렇게 되어 있는 파트 같은 경우는 뭐가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버려서 스텝을 줬을 때 바로
거의 순간적으로 픽하고 그 스텝 명령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리스폰스가 되고, 이 상수항이 작은 거, S-1 같은 경우는 뭐 10,000배 정도 느리게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되니, 결국에는 셋의 조합은 빨리 뭔가 리스폰스를 해버리는 애는 금방 효과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크게 보면 그 가장 느린 애의 리스폰스랑 크게 다르지 않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폴이 굉장히 큰 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멀리서 긴 시간 동안 봤을 때는 이렇게 큰 폴 같은 경우는 거의 무시할 수도 있는, 무시하는데 어떻게 무시를 하냐면 DC 게인이 1이 되도록 거기를 이제 만들고 빼버리면 이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설명을 드렸었고, 예로서 우리가 그 자동차의 속도 제어기를 얘기를 들 때, 자동차의 속도 역학을 예를 들 때 이렇게 1차로 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내가 엔진 커맨드를 줄 때 전기 신호로 엔진 커맨드를 줄 것이고, 내가 모터 안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모터가 반응을 하는 속도, 그런 역학이 있을 것이고, 그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모터가 반응을 해서 그 밸브를 열고, 연료가 들어가는 밸브를 열고 하는데, 이제 밸브는 모터보다는 느리지만, 기계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모터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자동차의 역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역학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하는 역학은 보면 굉장히 느린 역학이죠. 그래서 이쪽 굉장히 빠른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자동차의 속도 변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처음 두 개의 블럭은 무시가 되고 마지막 블럭과 유사하게 리스폰스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우리가 관심 있는 타임 스케일이 자동차의 속도가 쭉 증가하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라 그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전자장비 안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하면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뭔가 굉장히 빨리 초반부에 일어나는 것 같으면 이쪽이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미넌트 폴만 남기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이제 차차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감으로 이렇게 그려보고 스케치해보고 이런 리스폰스를 상상해보고 대충 예측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이제 정확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살펴보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숙제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두 번째 숙제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누가 툭 치고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갑자기 어떤 각도가 0이었다가 잠깐 바람이 흔들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스테빌리티를 물어보는 얘기였는데,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랑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예제를 한 가지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릴 예제는 뭐냐면, 우리 다 살펴본 얘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힌지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막대기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걸 이제 플러스 세타라고 하고, 얘가 이제 무게 중심이 여기 있고, 막대의 질량이 m이고 모멘tum 이너시아가 i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역학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막대기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세타 증가할 때 이쪽으로 이제 L 세타 W 다시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구심 가속도 있는데, 어차피 그 세타 작다고 무시할 거니까 표시 따로 안 하겠습니다. 따로 안 하고, 여기 중량이 이렇게 무게 중심에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속
여기 두 가지 힘이 있죠. 링크에 걸리는 힘 두 개가 있을 텐데 그냥 바로 표시하겠습니다. 보면은 MG하고 같은 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ML 이런 애가 작용을 하죠.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지금 좀 모델링한 거 얘기할 게 아니니까 다 선형화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도 그냥 넘겨버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I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세타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식 세워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이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I 곱하기 세타 더블 탑은 반대로 돌리니까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ML 스퀘어 이렇게 되는데, 사인 세타도 그냥 다 이렇게 해봅시다. 보면은 얘는 이제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가속도를 표현한 것이고, 이쪽은 저 첫 번째 텀은 요 위에 요 1번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토크가 되고, 두 번째는 요 위에 얘에 의해서 나타나는 토크가 되죠. 살펴보면 결국에는 I 더하기 M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우리가 이 링크에 뭔가 토크를 주는 컨트롤 힘이 있다고 치면, 지금 표시한 것처럼 컨트롤 토크가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이게 토크가 되든지 되겠죠. 근데 일단 없다고 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이 숫자 그냥 귀찮으니까 다 1이라고 치고 이렇게 돼서 이런 트랜스포 펑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리스폰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흔들흔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으면 이제 계속 흔들흔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트랜스포 펑션이 사인 웨이브고, 트랜스포 펑션이 사인 웨이브라는 건 뭐냐면 임펄스를 줬을 때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하면 진짜 이 세터가 0인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얘를 내가 툭 치고 지나가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흔들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시스템이겠죠. 만약에 여기 이제 이 타우 토크 부분에 컨트롤 포스가 아니고 뭔가 세타가 증가하는 거를 반대하는 얘를 집어넣을까요? 타우가 있고 세타가 증가하는 애를 반대하는 토크가 요 링크 힌지에 딱 걸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B 세타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B 세타 다시 있어서 얘를 다시 써보면 B도 1이라고 칩시다. 이런 어떤 애가 되고, 걔는 어떻게 되죠? 사인 웨이브인데 이렇게 사인 웨이브인데 크기가 계속 줄어들어서 감소하는. 그러니까 그 마찰에 의해서 툭 쳤을 때 계속 흔들릴 게 점점 이제 감쇄가 되면서 결국엔 정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 그런데 우리 얘를 그러면 얘는
어떤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마찰이 얘를 계속 감쇄시켜주는. 뭐 얘는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애가 돼요. 그리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얘를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요런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폴이 지금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자리에 있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는 폴이 복수 평면에 표시를 해보면 폴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마지널 스테이블하게 얘는 복수 평면에 표시해보면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마지널 스테이블하거나 그러니까 발산하지는 않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누군가 가만히 0에 있을 때 툭 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얘를 거꾸로 이쪽이 이제 플러스 세타가 방향은 이쪽이 플러스건 저쪽이 플러스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위랑 얘랑 다른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애는 위를 잡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아래를 잡고 있는 거고. 그럼 이 프리바이 디어그램 똑같이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B가 이 댐핑은 없다고 치고 일단 만들어 보면 다시 이쪽이 이제 이쪽으로 적용을 하고 중력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구속력들이 그 세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타가 증가했을 때 줄이는 방향으로 얘가 작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세타가 약간 늘어나면 이 링크에 걸리는 mg라는 그 구속력이 세타를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mg 사인 세타 그냥 세타라고 넣고 여기다가 얘는 그대로고요. ml 얘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 댐핑이 있으면 얘는 이제 더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거는 I 고 이렇게 되어서 트랜스 펑션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폴 한번 찍어보면 이거거나 아니면 그 B가 있으면 댐핑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폴 찍어보면 얘는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얘는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가 아니고 여기 어디 요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 뭔가 이렇게 나타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잠깐만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둘이 같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어서 폴이 이 두 개가 되고, 얘가 지금 원점을 중심, 허수축을 중심으로 대칭은 아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뭔가 언스테이블한 폴이 존재하는 경우가. 그러면 얘 리스폰스 살펴보면 얘는 인수분해 해버리면 둘의 뭐 어떤 조합이 될 텐데,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뭐 어쨌든 이런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숫자 곱하기 요놈의 리스폰스와 요놈의 리스폰스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는 보면 첫 번째는 스테이블 한대 이렇게 금방 뚝 떨어져 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럼 둘을 더하면 첫 번째는 금방 0이 돼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둘을 더하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가 0보다 작아지면 그리면 안 되죠. 둘이 더해버리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금세 확 커져버리는 리스폰스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밑에가 고정이 돼서 아래쪽 끝이 고정이 돼서 똑바로 서 있으면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옆에 바람도 안 불고 아무것도 없으면 똑바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죠. 아무 외랑이 없으면. 근데 누군가 순간적으로 뭐 파리가 지나가든 바람이 휙 불어서 약간 각도가 생기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세타가 약간 각도가 생기면 그 작은 각도가 그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휙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역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막대기 세워놓고 앞만 잘 세워놓은 거라도 이제 약간이라도 뭔가가 바람이 불거나 틀어져 버리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같은 위를 잡으면 약간 바람이 불건 누가 치건 내가 똑바로 안 잡건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0으로 돌아가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죠. 이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스테이블하고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하면 그 평형 상태에서 어떤 평형점에 대해서 스테이블하다고 하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평형점에 대해서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서 스테빌리티를 체크를 했을 때 폴이 다 왼쪽에 있다면 누군가 어떤 외랑이 들어오고 쳤을 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고, 언스테이블한 애는 이 수직으로 거꾸로 선 게 이것도 평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론적으로 평형이니까 거기서 누군가 건드리면 이제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둘이 더해버리면 리스폰스 뭐 결국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면 이게 리스폰스가 익스포넨셜리 커지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해서 확 올라가서 100도, 1000도 막 이렇게 100도, 1000도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는 역학은 그렇지 못하죠. 얘가 가다가 땅에 맞아버리면 이제 설 테니까. 그러면 이게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역학이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역학은 세타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만 들어맞는 거고, 세타가 뭐 몇십 도씩 돼버리면 이제는 그 역학은 맞지가 않고, 그래도 이제 정성적으로는 그 중력이 계속 세타를 키우는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뭔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90도에서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형화하는 결국 요 근처에서만 정확한 것이고, 요 근처만 맞는 것이고, 더 큰 경우는 지금처럼 정성적인 건 맞고 정량적으로는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성적인 것도 틀리는 경우들이 많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은 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하고 언스테이블한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데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어 있고 우리 시스템의 거동을 예상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런 애는 이게 지금 우리 그 세그웨이 모델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내가 컨트롤을 잘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컨트롤 안 하면 수직으로 서 있던 세그웨이가 잠깐 어디 돌부리에 걸리거나 하면 그냥 휙 넘어지겠구나,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를 해서 그 시스템의 특성을 바꿔야 되는 그 필요성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그거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내용은, 우선 우리 수업 웹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컴퓨테이셔널 엑서사이즈라고 제가 노트를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뭐 거의 컴퓨터 앞에 계실 테니까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뷰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떴을 겁니다. 떴으면 거기서 다시 파란색 단추 맨 위에 있죠. 여기 보면 이게 그냥 HTML 문서인데, 이건 파이썬 코드 같은 게 있고 결과들이 그려져 있고 이런 문서인데, 얘는 이제 손댈 수가 없고 읽기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파란색 단추를 누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뭔가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이게 혹시 랩탑이나 컴퓨터에서 하시면 이렇게 확실히 열리는데, 아이패드 같은 데서 하시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 경우는 이게 열리는데요. 그래서 열려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열거나 하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면 우선 나타나면 여기 이제 우선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코드들을 실행시키고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이제 파일 여기를 누르시면 세 번째 블럭에 Save a Copy in Drive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학교 이메일로 그걸 하셨을 텐데, 학교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셨을 텐데, Save Copy in Drive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구글 드라이브 안으로 이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건 다 열어놨는데, 오픈 인 뉴 탭 하면 이제 새 탭에서 이제 열리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파일 이름이 제가 원래 열었던 건 노트 01. 어쩌고저쩌고인데, 지금 그러니까 4번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얘를 살펴보려면 여기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가셔서 가보시면 마이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카피, 저 맨 위에 보면은 카피 오브 노트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 보시면 내 구글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폴랩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뭐가 있을 거예요. 나타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거기서 복사를 했으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보면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다 비어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한가운데 지금 카피 오브 노트 01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랩탑에서는 그냥 열리고, 지금 아이패드에서는 저는 잘 안 열려서 아이패드에서는 그냥 여기 뭐죠? 아까 여기에서 그냥 세이브 카피 하면 창이 하나 더 뜨는데 그 창에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창이 새로 뜨고 있죠. 이거는 혹시 지금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안 됐으면 뭐 동영상을 다시 보시고 한번 이제 끝난 후에 다시 시도를 해보시면 되고, 아마 지금 열린 대로 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은 뭐냐면 파이썬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지 않고 인스톨하지 않고 수업에서 하는 정도의 이런 간단한 계산 같은 걸 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환경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스템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누가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걔를 사용을 해서 거기 이제 보면 타임 리스폰스 분석하고 제어기 설계 간단하게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몇 가지 이제 제어 설계를 나중에 할 것이고, 그 전에 어떤 선형 시스템의 리스폰스도 이제 당연히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업에 살펴봤던 것들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좀 어두운 블럭이 있고 하얀 블럭이 있는데, 밝은 블럭. 어두운 블럭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쓸 수 있는 블럭이고, 하얀 블럭은 이제 출력 결과나 아니면 설명 같은 거를 출력해주는 블럭인데요. 여기 우선 느낌표하고 핍 첫 번째 블럭에 보시면 이 블럭 맨 앞쪽에 사각과로 있는데, 아니면 플레이 버튼처럼 세모 있는 데를 눌러 보시면 얘가 이제 그 블럭을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얘가 뺑뺑뺑뺑 돌고 그게 끝나면 지금 이제 실행 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파이썬 컨트롤 모듈을 지금 일단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해서 이제 거기 있는 함수들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설치가 다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산하는데 필요한 모듈들을 불러올 것인데, 두 번째 블럭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거는 뭐 numpy를 임포트한다고 되어 있고, pyplot이라는 어떤 모듈을 임포트한다고 두 번째 줄에 써 있고, 세 번째 줄에는 이 컨트롤 지금 설치한 컨트롤 모듈을 임포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처음 두 줄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모듈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바로 이 모듈들을 불렀으면 우리 지금 정의한 것처럼 트랜스포 펑션 만들 수 있고,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실수, 뭐 스트링, 불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변수, 트랜스포 펑션이라는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블럭 볼까요? 이 블럭 보시면 지금 얘는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S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트랜스포 펑션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num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뉴머레이터가 이제 분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np.array는 어떤 실수로 되어 있는 그 벡터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보시면 뉴머레이터 num1에는 1이라고 넣고 디노미네이터 1에는 이제 1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게 어떤 약속이냐면 분자와 분모에 있는 개수들을 고차항부터 쭉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관적이죠. 첫 번째는 뉴머레이터는 1차 항이 없고 그냥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그냥 1만 써준 것이고, 두 번째 디노미네이터는 1차 항 개수가 1이고 상수항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 1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분자 두 개를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제가 이게 잎에 들어서 약간 불편한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PC건 여기서 잘 보시면 각 블럭의 셀에 끝에 경계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이제 블럭이 선택이 되었고, 경계 부분을 눌러보시면 코드를 더할 것인지 텍스트를 더할 것인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코드를 더하시면 코드를 쓸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 만들었던 뉴머레이터 1이라는 걸 한번 인쇄를 해보면, 실행을 안 했고, 실행을 하고 뒤에 뉴머레이터 1이 뭐였는지 실행을 할 때는 파이썬 코드를 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변수를 출력해보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 세모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뉴머레이터 1은 이 변수에는 어떤 어레이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어레이가 들어있다. 제대로 내가 시킨 대로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모에는 1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뭐 했냐면 세 번째 줄에는 그래서 G1은 tf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그 함수에다가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 순서대로 넣어주면 그럼 G1이라는 게 그냥 그 위에서 우리 정의한 그 트랜스 펑션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G1 쳐보면 보면 내가 좀 이렇게 보기가 쉽진 않게 나와있네. 그러면 어떤 타입인지 되던가. 네, 그러면 어떤 이 컨트롤 모듈 안에 트랜스 펑션이라는 형태의 변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 해보시면 그러니까 지정한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np.array는 내가 이 벡터를 선언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 2,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dn 이렇게 하면 제가 뭘 하려는지,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러면 뭐 분자에는 s 더하기 2s 더하기 3, 분모에는 4s제곱 더하기 5s 더하기 6, 뭐 이런 거를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뭐 제가 준 대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 펑션의 분자와 분모를 이렇게 써주면 이 tf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트랜스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쉬워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내가 정의한 G1이라는 함수에 스텝 리스폰스 그려보고 뭐 임펄스 리스폰스 그려보고 할 텐데, 파이썬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t는 이제 내가 스텝 리스폰스를 계산할, 뭐 임펄스 리스폰스를 계산할 그 시간의 배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5까지를 100포인트로 쪼개서 그 시간에 대한 리스폰스가 내가 궁금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그 t를
어디다 넣어줬냐면 스텝이라는 함수에 G1하고 그 내가 관심 있는 시간을 넣어주면 출력이 Y1하고 T1이 나오는데 Y1은 그 스텝 리스폰스의 시그널들, 그 타임 시리즈 시그널들. 근데 걔들이 이제 T1이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 시그널이 출력이 된 거죠. 세 번째 줄 마찬가지로 스텝 명령이 그냥 임펄스로만 바뀐 것이고, 그러면 Y1에는 스텝 리스폰스가 들어가 있고 Y1i에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들어가. 그래서 그 리스폰스를 그냥 그려보면 이제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 뭐 피규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이제 그림 그리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결국 중요한 데는 두 번째 줄에 이제 플롯이라는 함수. 그다음에 나머지 줄들은 뭐 글자 쓰고 뭐 이런 것들이라서 칸 치고 이런 것들이라서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X축에는 T1, 가로축에는 T1, 세로축에는 Y1을 그려달라는 얘기고, 밑에 이 부분은 지금 커서가 있는 부분은 임펄스 리스폰스를 그려보라는 그 전체를 실행을 해보면 이 밑에 그림이 정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0초부터 5초까지를 100포인트 쪼개서 스텝 리스폰스를 계산해서 그려줬고, 파이널 밸류 시어렘, 이니셜 밸류 시어렘 생각해보면 다 우리 저번주에 살펴봤던 거랑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로 수렴을 하고, 왜냐하면 이 트랜스퍼 펑션 DC계는 1이니까. 그리고 임펄스 리스폰스 1에서 시작하고 0으로 수렴하고, 걔는 그냥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스텝 리스폰스 기울기 1로 출발하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실제로 어떤 함수인지 알죠. 그래서 걔도 한번 그려보면 어떤 함수냐면 이 시간 동안에 대해서 익스포넨셜리 이 함수가 맞죠. 이 함수가 그 S 더하기 1분의 1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얘니까 그 둘이 같이 그려보면 지금 헷갈리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1번 이게 제가 오타를 잘못 썼네요. T1i였죠. 보시면 두 개가 겹쳐져서 지금 보면 제가 점선으로 그린 게 이제 두 번째 주황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임펄스 리스폰스 타임 시리즈 계산한 거랑, 그러니까 임펄스 펑션이 출력해 준 거나 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얻은 애나 뭐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 블록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첫 번째 보면 num2에는 이제 G2에는 뭘 정의했냐면 S 더하기 2분의 2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G3는 S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둘이 G2하고 G3를 생각해 보시면 DC 게인만 2배 차이가 나는 그런 애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G1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G1하고 G2를 비교를 결과 놓고 보시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어떤 블럭이었냐면, 지금 아까 위에 G1 선언해 놓은 거 있고, 그게 이제 이 밑에 블럭으로 쭉 내려오면 위에 선언한 거 다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위에 있는 건 다시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G1, G2, G3 다 스텝 리스폰스 만들어 놨고, 걔를 이제 한 플롯에 그린 거예요. 그래 봤더니 파란색이 이제 S 더하기 1분의 1이었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 위에 살펴봤던 것. 그 다음에 보면
보면은 주황색하고 파란색은 DC 게인은 같은데 반응 속도만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면은 S 더하기 2는 exponentially decay 하는데 그 2배 빠르게 디케이 하니까 2의 마이너스, 저 파란색은 2의 마이너스 t이고 주황색은 2의 마이너스 2t고 이렇게 되니까 더 빨리 이제 1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수항 폴의 위치가 다르면 폴의 위치가 원점에서 멀면 더 빨리 이제 수렴을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주황색하고 녹색은 보시면 폴은 똑같고 그 DC 게인만 다르죠. 그래서 주황색, 녹색 보시면 그 수렴값만 2배 이렇게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다음 보시면 우리 그 이제 트랜스퍼 펑션 말고 같은 시스템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립션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블록 처음에는 얘는 어떤 함수예요? s제곱 더하기 분모에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이 들어가 있고 분자에 1인,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생각해 보시면 DC 게인은 1이고 그래서 2차 시스템인데 1로 어디론가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댐핑 계수는 생각해 보면 체타가 얼마죠? 2분의 1, 0.5죠? 체타가 0.5인 어떤 그런 리스폰스 시스템이겠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뭘 해본 거냐면 이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하고 걔를 0부터 10초까지 100포인트로 쪼개고 걔의 스텝 리스폰스를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 댐핑 계수가 0.7이면 거의 거의 그 오버슛이 없이, 오버슛이라는 거는 그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1로 가는데 1을 넘어갔다 오면 이제 오버슛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시면 오버슛이 한 20% 가까이 있죠. 우리가 우리 그때 책에서 살펴봤던 그 여러 가지 오메가를 고정하고 체타를 바꿨을 때 리스폰스 살펴보시면 오메가 0.5인 경우가 한 20% 가까이 오버슛인 걸 거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체타를 줄이면 더 키우면 0.7 정도 하게 하면 이제 굉장히 적은 양만 오버슛이 살짝 있고 다시 1로 수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밑에서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식을 트랜스퍼 펑션 정의하고 스텝 리스폰스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 할 건 아니고, 이 트랜스퍼 펑션은 이 밑에 있는 디퍼런셜 2차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나왔을 것이고, 얘를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바꿔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얘랑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스테이트 벡터는 x인데 x는 y 닷하고 y로 이루어진 스테이트 벡터고, 그러면 이제 a, b, c, d는 0이고 이렇게 이제 a, b, c 매트릭스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립션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걔를 똑같이 이렇게 a, b, c, d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첫 줄에 a는 이게 아까 보시면 1차원 매트릭스 정의할 때는 여기 c처럼 C에 보면은 사각괄호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0, 1 이렇게 정의했는데, 얘는 이제 여기 있는 Y는 이제 0, 1 얘를 이제 선언한 거죠. 그러면 A 같으면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2차원 행렬은 이게 어떻게 써주냐면 사각괄호를 2번 써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괄호는 A의 첫 번째 로를 써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두 번째 로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로별로 이렇게 1차원 벡터 쓰듯이 이렇게 써주시면 2차원 얘를 쓸 수 있는 것이고, B는 첫 번째 로는 1이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는 0이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C, D는 그냥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분자 분모의 다항식 계수들을 써서는 TF라는 함수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ABCD 4개의 매트릭스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SS라는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A, B, C, D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GSS의 타입, 아까는 트랜스 펑션이었는데 얘는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이루어진 선형 시스템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형 시스템,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건 트랜스 펑션이건 아까랑 똑같이 그냥 스텝에 넣어주면 여기 보시면 아까는 트랜스 펑션 만든 다음에 스텝하고서 그 트랜스 펑션 객체를 딱 넣어줬잖아요. G1 이런 애를. 근데 그 트랜스 펑션이건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만들어진 리니어 시스템이건 관계없이 똑같이 그냥 리니어 시스템을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는 내가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만든 선형 시스템 GSS를 스텝 리스폰스를 T는 아까 요 위에서 가장 최근에 선언한 0부터 10까지를 100포인트로 쪼개서 스텝 리스폰스를 출력해달라 이런 얘기고, 걔를 이제 똑같이 그려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첫 번째 플롯은 트랜스 펑션을 가지고 스텝 리스폰스를 계산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롯은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선언한 리니어 시스템을 가지고 스텝 리스폰스를 계산한 걸 두 개를 겹쳐보면 뭐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아까 요거 트랜스 펑션을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바꾸는 거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해서 여기다 S 제곱 곱하고 S 곱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트랜스 펑션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죠? C 곱하기 SI 마이너스 A의 인버스 곱하기 B. 뭘 했었냐면 이번 숙제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살펴보시면 뭘 했죠? 그래서 C 곱하기 SI 제가 방금 쓴 것처럼 그러니까 A, B, C, D가 있으면 여기다가 SI 빼기 A를 해서 그럼 걔들은 S 함수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각형 함수가 정사각형 매트릭스가 되고 얘의 인버스를 계산하고 그럼 또 S 함수로 된 어떤 매트릭스가 되고 여기에다 C, B 곱하고 양쪽에 곱하고 D 해버리면 트랜스 펑션으로 비교됐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수고를 안 하셔도 지금 여기 보시면 GSS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만든 애고, 그렇죠?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만든 리니어 시스템이었고, SS2TF라는 함수가 보면 직관적으로 읽히기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2 트랜스 펑션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에 넣어주면 그냥 트랜스 펑션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거꾸로 트랜스 펑션 2S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해주면 이제 뭔가 A, B, C, D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주죠. 표현을 해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 펑션은 유일하게 정의가 되는데 같은 시스템에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 있으면 트랜스 펑션은 그냥 유일하게 정의가 돼요. 근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표현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지 그거는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 스테이트 스페이스 표현을 출력해 줍니다. 보면 뭐 우리가 썼던 거랑 같은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표현이 무수히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트랜스 펑션은 유일한데 A, B, C, D C 곱하기 지금 왼쪽에 써놓은 얘만 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 A, B, C, D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C에다가 다 10을 곱하고 B에다가 다 10으로 나누면 그러면 또 다른 A, B, C, D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립션이 되는 거고 결국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트랜스 펑션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드렸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인터커넥션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피드백 인터커넥션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요 부분이나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세컨 오더 시스템 우리 그 책에서 봤던 이제 오메가를 고정하고 여러 가지 세타를 가지고 뭘 할 때 그 리스판스가 스텝 리스판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그림을 우리가 그냥 실제로 여기서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 이제 오메가는 2파이 얘가 보면 np.파이가 그 파이라는 그 원주율 걔가 들어가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2파이가 오메가고 세타는 제가 0부터 1까지 11포인트로 그러니까 0부터 0.1, 0.1, 0.1에서 1.0까지 그럼 11개잖아요. 그래서 11개 세타에 대해서 시간은 0부터 2까지를 100포인트로 쪼개서 관심 있다라고 보여줬고 네 번째는 뭐 별 쓸데없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이제 for 루프가 있고 g라는 변수를 세타가 뭐였냐면 0부터 0.1, 0.2 쭉 해서 1.0까지 있는 11개가 들어있는 어떤 거래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뉴머레이터는 오메가 제곱 디노미네이터는 1, 2 세타 오메가 스퀘어 그러니까 지금 표준형 그 각각의 세타에 대해서 표준형 2차 시스템을 선언을 한 겁니다. 트랜스펑션 만들고 스텝 리스폰스 만들고 플롯을 그리고 그걸 이제 모든 세타에 대해서 계속 겹쳐 그리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세타 0인 게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타 0인 경우 감소하지 않는 어떤 사인 웨이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세타가 점점 커지면 아까 세타가 0.5였을 때 아까 위에서 살펴본 거 있죠. 얘가 세타가 0.5였을 때였고 그때 오버슛이 20%는 좀 안 되고 15는 넘고 한 17, 18%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 세타 5인 애를 찾아보면 여기 거의 가운데 있는 고동색 선이 되는데요. 보면은 뭐 비슷하겠죠. 10몇 프로 정도, 20%는 좀 안 되고 뭐 좀 확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위에서 본 거랑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는 거는 세타가 0.7인 경우, 0.8인 경우 0.7, 0.8인 경우 보면 세타 0.7은 회색이고 세타 0.8은 탁한 라임색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들 보시면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타가 뭐 여러 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타가 0에 가까우면 빨리 올라가는데 오버슛이 굉장히 크고 세타가 1에 가까우면 오버슛은 없는데 오버슛 없어도 좋은데 되게 느리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 중간에 중간에 적절하게 타협을 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세타가 0.7, 0.8 그 사이 되는 거를 사람들이 시스템 리스폰스를 봤을 때 굉장히 예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회색, 짙은 회색으로 된 세타 0.7 정도 된 거 보면 오버슛이 없지는 않아요. 약간 있는데 오버슛이 그러니까 커맨드 1로 쭉 올라가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그냥 딱 이렇게 정착해버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8은 오버슛은 더 없는데 약간 더 느리게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오메가가 2파이였을 때 오메가 2파이면 주기 1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기 1초라는 애를 만들려고 지금 오메가 2파이를 쓴 건데 보면은 보는 것처럼 세타 0일 때 주기가 1초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타가 커지면 주기는 어떻게 됐죠? 오메가가 더 줄어들었고 오메가가 어떻게 줄어들었냐면 우리 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생각해 보시면 오메가가 세타가 있을 때 오메가가 결국엔 세타가 있는 경우에 오메가는 뭐냐면 오메가 곱하기 루트 1 빼기 세타 스퀘어 였거든요. 그러니까 세타가 더 커질수록 오메가는 작아지고 주기는 더 길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메가 점점 세타가 0.1일 때 보시면 주기가 1보다 약간 뒤로 밀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점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는 1초에 정확하게 저점에 도달하고 2초에 정확하게 저점에 도달하는데, 세타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 0.3인 경우 보면 오버슛을 휙 쳤다가 근데 그 정점도 0.5보다 약간 밀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점을 칠 때 보면 1보다 약간 더 밀려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오메가의 스퀘어 루트하고 1마이너스 제타 스퀘어가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를 더 키워볼까요? 2배로 키워보면, 그러면 뭐 주기가 2배 더 빨라집니다. 보시면 주기가 0.5초로 이렇게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버슛 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버슛 양은 세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까 세타가 0.5일 때 그 정점의 높이, 그러니까 한 18% 정도 된다는 그 높이가 여기 똑같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슛의 크기는 세타하고만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다음 블록들은 그냥 슉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얘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오메가 1이고 세타 0.7인 어떤 2차 시스템을 정리하는데, 얘는 뭐죠? 분모는 표준형 그거고, 분자가 이번에 근데 1이 아니고 어떤 그 제로가 있는 분자가 뭐예요? S제곱 빼기 오메가 스퀘어죠. 그러니까 제로가 플러스 오메가고 마이너스 오메가 실수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런 트랜스 펑션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 GS라는 트랜스 펑션을 정의했고, 걔의 폴이라는 명령에다 함수에다 집어넣어주면 걔의 폴을 출력해주고, 제로라는 함수에 넣어주면 제로를 출력. 그러니까 뭐 다항식의 솔루션을 계산해 주는 거죠. 분모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솔루션은 폴이라는 명령을 치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출력을 해보면 폴은 마이너스 0.7 플러스 마이너스 0.7J에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더 숫자가 있는데 지금 소수점 첫 자리까지만 그냥 출력을 해놓고, 그리고 제로는 뭐 오메가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실수에 제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이 PCMap이라는 함수는 이제 폴 제로를 이제 복소수 평면상에 찍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보기가 편하지는 않는데, 이제 폴하고 제로를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숫자랑 엉켜서 잘 안 보이는데요. 폴 두 개가 이렇게 X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로는 보시면 여기 실수 축상에 두 개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 그리고 그놈의 타임 리스폰스를 보시면, 이 보면 뭐냐, 이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얘를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제로가 없는 시스템. 이라고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자가 1인 시스템이죠.
두 개를 같이 그려보면 후반부는 굉장히 뭐가 다르게 반응을 하지만 지금 이제 파란색이 제로가 있는 이쪽하고 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제로가 있는 시스템이었고 주황색은 이제 두 번째 그려진 주황색은 뭐 그냥 표준형 2차 시스템 그 리스폰스 보시면 이제 뭐 DC 개인이 다르고 뭔가 많이 다르지만 수렴하는 패턴이 오버슛이 약간 있으면서 뭐한 6초 정도가 되면 거의 수렴값에 도달을 한다거나 하는 패턴들은 거의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의 폴이 같으면 굉장히 동일한, 굉장히 유사한 진동 특성이라든지 안정성 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파이썬 컨트롤 모듈 사용해서 이렇게 시스템 리스폰스들 살펴보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요 뭐 숙제에서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숙제라든지 그런 데서도 종종 이걸 사용하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어떤 파라미터를 바꿔보고 내가 살펴보면 그 리스폰스를 살펴보고 하면 이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우리 수업 시간 동안에 사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듈들 거의 신호 처리나 이런 데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과서 책에는 매트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매트랩 편하신 분들은 매트랩으로 하셔도 좋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시스템의 파라미터를 바꿔보고 하는 리스폰스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리스폰스들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내 예상이랑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 파이썬 모듈을 사용을 해서 지만 책에 있는 게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매트랩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요즘 우리 학과에 매트랩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있죠. 지금도 있는데 조만간에 학교 전체 풀 라이센스가 이제 모든 툴박스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풀 라이센스를 이제 곧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한두 달 내로. 그러면 걔는 좋은 점이 뭐냐면 매트랩 온라인을 쳐보시면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이것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 컴퓨터 깔지 않아도 뭐 깔아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걸 사용을 하시려면 이 메소스에 가셔서 여러분들 학교 이메일로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학교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면 이제 이걸 아무 데서나 졸업하실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다른 수업에서 매트랩 배우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매트랩 가지고서 또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머레이터는 아까 파이썬 컨트롤 모듈이 지금도 사실은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트랩을 표준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 분석이라든지 공학에서 매트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표준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쓰기가 쉬워서 표준인 것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파이썬 컨트롤 모듈도 매트랩하고 거의 같은 문법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명령도 비슷한 명령을 해놓고.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리머레이터는 1 이렇게 놓고 1. 노미네이터는 1. 책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트랜스펑션 만들어졌고, 이렇게
화면 스텝 에서 떠야 되는데 옆에 나오나 보다. 비슷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뭐 편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제 매트롭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을 꺼내지는 않을 것이고, 편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주로 저 파이썬 컨트롤 모듈에 익숙해지시면 수업 시간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이제 가셔가지고 제가 너무 빨리 이거 지나가서 잘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얘를 띄워놓고서 이 노트북을 띄워놓고서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